네, 한글사의 흘림체 기본의 연습 14번째. 오늘은 히읗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히읗은 닷소리 중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걸로 거의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히읗은 받침으로 쓰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좋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역시 그동안 했던 대로 글자 연습이기 때문에 한글 상용 한글 2503자 요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냥 연습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의 히읗 받침. 네, 요거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용 한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냥 히읗 받침을 연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 네, 하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네, 그냥 이렇게 해서 핫으로 써봅니다. 핫. 네, 그 다음 히읗 받침 연습은 이제 이거 하나로 하고요. 그 다음에 히읗 들어가는 그냥 여러 글자들을 써보겠습니다. 이번엔 해로 써보겠습니다. 은혜 할 때 해. 네, 여기는 점을 조금 세워서 좁게 했고요. 이렇게 하고 네, 은혜, 지혜 하는 이런 해자를 써봤습니다. 다음은 효를 써보겠습니다. 모음의 위에 있는 히읗, 효도, 효성할 때 효. 네, 여기서 요는 몇 번 썼지만 여기서 이대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히읗보다는 요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효. 받침으로는 뭐 요거 하나로 하고요. 이번에는 훼손하다, 회방하다 할 때 회자를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읗을 써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읗은 정자나 흘림체나 마찬가지로 다 모음의 결합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하냐 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통통하냐 날씬하냐 옆으로 퍼졌느냐 이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히읗은 보통 흔히 하는 요게 문제입니다. 요걸 그냥 이렇게 기울여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요 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뉘어줍니다. 그래서 좀 넓게 하고요. 네, 이런 형식이 되고 의외로 히읗이 이렇게 중심이 좀 똑바로 잡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흘림체이기 때문에 뭐 여기 연결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거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산만합니다. 그래서 점과 그 다음에 가로획의 연결은 그냥 살짝 이렇게 흔적 정도만 남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이런 정도인가 하지 이걸 다 연결하지 않고 그 대신 여기 가로획과 밑에 이응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돼서
특히 그 이 점을 좀 넓게 이렇게 해서 밑에 이응과 별 차이가 없이 폭이 이런 넓은 형태다 하는 거를 조금 유념해서 글자를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형태지만 물론 이제 받침 요거는 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한 이런 정도고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하와 해를 약간 유심히 좀 보면은 요거는 좀 폭이 이렇게 넓게 되고요. 요거는 폭을 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옆에 있는 모음이 좀 넓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 점도 이 획도 이 하에서 같이 이렇게 뉘우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세웠습니다. 잘 보면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까지만 옆으로 더 나가질 않고요. 이런 정도까지만 세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히읗 자체가 많이 폭을 좁히고 길이는 뭐 그대로 살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하의 히읗은 점을 이렇게 좀 뉘었다면 해의 시옷은 거의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것 없이 그냥 세웠다 하는 정도고요. 물론 이제 모음의 위에 있는 효에서는 호나 효 이거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넓게 나갔습니다. 이런 정도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기 이런 거에서는 실획과 허획 요거는 분명히 실획이고요. 요거는 허획이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가늘고 이렇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거에서는 이런 거에서 여기에서 보통 잘못하기 쉬운 거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은 좀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고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 좀 표시를 했는데요. 그 고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히읗이나 이응 이런 거에서 이런 복잡한 글자, 길어지는 글자는 이렇게 이제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현대문에서도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뭐 떨어뜨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에서 요 히읗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뭐 이렇게 한다. 이거 문제 없습니다. 또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글자의 구성의 문제지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그 필법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히읗과 우를 이렇게 붙여도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주목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의 히읗, 네. 받침의 히읗은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없지만 글자 연습이기 때문에 씁니다. 히읗 먹물이 많이 좀 더 찍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요. 이게 너무 가늘어졌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 여기에서 바로 점으로 연결하고 히읗 받침 이렇게 했습니다. 먹물이 좀 말라서 여기 실획인데 여기 좀 가늘어진 거 여기 이렇게 좀 더 굵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은혜 할 때 해, 지혜 해 여기는 이 점을 옆으로 많이 안 가고 이렇게 좀 세워서 좁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짧게 밑으로는 충분히 길게 해서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연결 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효. 예, 모음의 위에 있는 히읗. 예, 역시 그냥 약간 넓게 풍성하게 쓴다는 것 외에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찍어주고요. 눌러주고 허획이고 여기에서 다시 실행으로 와서 네, 이렇게 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길어지는 모음에서 회 이런 거는 히읗과 모음을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거하고 네, 여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려긋는 획 쭉 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받침 히읗과 각종 모음과 연결되는 히읗의 여러 가지 모양 봤지만 보다시피 달라지는 거 없이 다 똑같으면서 일반적인 거 약간 좀 좁게 한 거,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넓게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히읗보다도 이런 복모음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히읗을 마치고 아마 거의 자음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히읗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뭐 진도랄까 그거는 이걸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